안녕하세요. 스낵TV입니다. 오늘은 만화와 영화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스토리라인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파트 1. 우주가 형성되기 전 끝없는 어둠은 다크 엘프를 낳았고 그들은 어둠이 그들에게 준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우주 대폭발이 발생하며 우주 중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은 우주를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탄생한 캐릭터는 콜렉터와 그랜드마스터입니다. 그 후 이토니티는 셀레스티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파워스톤의 힘을 보유한 이손과 노웨이의 머리뼈가 있습니다. 한 신비한 조직은 파워스톤의 힘을 조종하려 했지만 막강한 힘에 삼키게 되었습니다. 몇백만 년 전 셀레스티얼의 성원인 에고는 주변의 입자를 조종하여 자신만의 행성을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육체를 만들어서 우주 중에 생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천 년 후 위그드라실은 9왕국을 형성하였습니다. 그중 신들이 사는 아스가르드, 엘프족이 살고 있는 알프헤임, 인류가 사는 미드가르드, 다크엘프가 사는 스바르트 알파헤임, 난쟁이들이 사는 니다벨리르, 서리거인이 사는 요툰헤임, 헬, 수르트가 있는 무스펠하임 및 바나헤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천 년 전 다크엘프의 말레키스는 이태 입자를 이용하여 우주를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게끔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오딘의 아버지 오딘 보르스는 말레키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태 입자를 빼서 지하로 묻었습니다. 그 후 오딘과 큰딸 헬라의 인도하에 아스가르드는 9왕국을 정복하였지만 헬라의 어두운 야심이 커지자 오딘은 발키리를 파견하여 헬라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헬라는 헬로 추방되었고 발키리도 한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오딘은 다시 아스가르드를 세웠고 이 부분의 역사를 지웠습니다. 같은 시기 지존법사 아카모토는 타임스톤을 발견하고 아가모토의 눈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새 곳의 성소를 만들어서 현실 세계를 마법 세계로부터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공원 965년 서리거인은 고대 겨울의 상자를 이용하여 인류 세계에 침입하려고 했습니다. 오딘은 대군을 거느리고 맞서 싸웠으며 일련의 전투 끝에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서리거인을 격퇴하고 고대 겨울의 상자를 아스가르드의 무기 창고에 넣어뒀습니다. 동시에 오딘은 서리거인의 아들 로키를 입양했습니다. 몇 세기 전 한 조각의 비브라늄이 아프리카 대륙에 떨어졌습니다. 5개의 부족은 와칸다를 세웠고 일대 블랙팬서인 여신 바스트의 인도하에 심장 모양의 신비한 허브를 발견했습니다. 이 신기한 허브는 인체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약물입니다. 마지막에 4개의 부족을 통일하고 자바리 부족만 독립을 하였습니다. 소중한 비브리늄의 자원을 이용하여 와칸다의 과학은 신속히 발전되었으며 특유의 우세는 외부의 질투를 유발하였습니다. 비브리늄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와칸다는 바깥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숨겼습니다. 같은 시기에 우주 중 크리인과 신생군단 및 스크럴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크리인은 호전적인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1942년 2차 대전 시기 히드라의 수령 레드스컬은 노르웨이에서 테서렉트 행방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테서렉트를 이용하여 무기를 만들었고 당시의 전쟁은 붕괴하는 상태에 처했습니다. 스티븐 로저스는 슈퍼솔저 계획으로 캡틴 아메리카가 되었죠. 스타크와 카터의 도움으로 히드라의 주둔지에서 포로를 구해냈습니다. 그 후 버키 및 다른 동료와 하울링 커맨도 팀을 구성하였고 일련의 습격으로 히드라 거점을 연속 파괴했습니다. 버키는 임무 중 사고로 추락하여 행방불명입니다. 레드스컬은 스페이스 스톤으로 인해 보르미르로 전송되었고 소울스톤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인류를 구하기 위해 비행기를 빙하 속으로 강제 착륙시켰습니다. 그 후 하워드는 바닷속에서 테서렉트를 인양하여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48년 하워드와 카터는 쉴드를 세웠고 통칭은 전략적 국토 개입 및 집행 병참국입니다.
일련의 계획을 시행하여 쉴들은 점점 히드라 내부로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 버키는 추락으로 죽지 않았지만 졸라 박사의 실험 대상이 되었죠. 그 후 히드라의 세뇌 덕분에 윈터 솔저가 되었고 암살 임무를 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1963년 안톤 반코는 미국으로 도망갔고 스타크의 도움으로 두 사람은 아크 리액터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반코는 돈의 유혹 때문에 스타크를 배신했고 아크 리액터의 제작 방법을 유출했습니다. 1972년 졸라 박사는 불치병으로 죽게 됩니다. 물론 몸은 사라졌지만 사실상 쉴드 지하의 컴퓨터 시스템에 업로드되었습니다. 1974년 스타크 인더스트리 박람회에서 몇십 년의 연구를 거쳐 하워드 스타크는 드디어 테서렉트가 기초인 새로운 원소를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기술 때문에 이러한 원소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새 원소의 구조를 박람회 중에 숨겨주었으며 나중에 토니가 새 원소의 개발을 완성하기를 바랐습니다. 1980년 에고는 지구에서 스타로드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고 사랑의 결실인 스타로드를 낳았습니다. 에고는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은하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한 사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여기저기 행성에서 사랑을 나누며 아이를 낳아 자기의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에고는 스타로드의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자신의 계획 때문에 스타로드의 어머니의 몸에 뇌종양을 주입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리움을 없애버렸고 욘두를 고용하여 스타로드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욘두는 에고의 본성을 알고 있고 스타로드를 혼자 키웠습니다. 같은 시기 행크 핌은 쉴드 과학부에 가입했습니다. 당시에 그는 이미 핌 입자를 연구 개발하고 사람의 크기를 축소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의 연구가 나쁜 사람에게 뺏길까봐 행크는 자신만 사용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스타크는 사용 요청을 몇 번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한 번의 위기 속에서 쉴드 당국에서 속수무책일 때 행크 핌은 제복을 입고 임무를 수행했는데 그가 바로 초대 앤트맨입니다. 그와 동시 행크 핌은 골리앗 계획을 제기했습니다. 양자 영역의 과학 연구로 빌도 그 중에서 거인으로 변신하였습니다. 잇따라 쉴드 과학부의 스타도 핌에 의해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혼자서 위험한 양자 터널을 연구했지만 불안정한 양자 터널은 결국 폭발했습니다. 스타와 그의 아내는 사망했고 그의 딸 에이바는 다행히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강한 양자 에너지는 그녀 몸의 세포를 분자 불균형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쉴드 당국에서 간첩 임무를 수행하면서 고스트가 되었습니다. 1987년 앤트맨과 와스프는 대륙간 발사한 미사일을 저지하려고 출동했습니다. 그들은 슈트로 이미 매우 작은 상태로 변했지만 여전히 미사일 내부로 들어가 파괴할 수는 없기에 와스프는 분자급으로 축소하고 미사일을 파괴했지만 와스프도 행방불명이 되었죠. 행크는 그녀가 양자 영역 세계에 갇혔다고 믿었습니다. 1989년 행크 핌은 스타크가 자신의 연구 성과를 복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후 쉴드에서 탈퇴했습니다. 1991년 스타크 부부는 윈터 솔저의 암살을 당했습니다. 1992년 와칸다 국왕의 동생은 와칸다를 배신했습니다. 그는 클로를 도와 비브라늄을 훔쳤고 급한 상황에 국왕 트차카는 동생을 실수로 죽였습니다. 동생의 아이 에릭은 아버지를 잃고 자생자멸하게 되었죠. 이상으로 오늘의 파트를 마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